우리의 주인공은 렌. 그는 한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막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다른 사람과 부딪혀 핸드폰 액정이 깨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곳에서 가족과 살았지만 이곳에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억이 분명 이곳에 남아있을 거라 믿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후 어머니는 렌이 예전에 이곳에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고 말해 렌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 마을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았죠. 이곳 주민들은 모두 현대적인 쇼핑몰로 몰렸고 그는 자신의 옛 친구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 친구들이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믿었지만 아마도 다시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던 렌은 갑자기 익숙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고 과거의 몇몇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렌은 자신을 전학생으로 소개하며 예전 일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전학생이 되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신비롭게 만들어주니 말이죠. 그는 이 이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금기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방과 후 렌에게 갑자기 같은 반 여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아오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예전에 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렌은 그런 적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렌은 새 핸드폰을 사러 쇼핑몰에 갔죠. 쇼핑몰 옥상에 올라가 새 핸드폰을 시험해 보던 중 그는 그 안에 이상한 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갑자기 핸드폰으로 거대한 영수를 소환했고 그 영수는 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렌은 도망치려 했으며 구석에 숨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말하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이름을 입력하고 소환했죠. 뭔가 대단한 것을 소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환된 것은 오라곤이라는 이름의 작은 영수였습니다. 그는 용이며 영수 세계의 왕자였죠. 현재 최강의 용이 되기 위해 수련 중이라고 했죠. 그 후 상대방의 영수가 공격해 와서 둘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둘은 간판 뒤에 숨었고 오라곤은 렌에게 지휘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대 영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그래서 렌은 진지하게 맞설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오라곤은 핸드폰으로 자신을 쏘고 반지로 힘을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반지가 없어서 오라곤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렌은 바로 오라곤을 전투장 한가운데로 쏴버렸습니다. 오라곤은 경기장 바닥을 계속 튕겨다니다가 결국 납작하게 쓰러졌습니다. 저쪽 아저씨는 끝을 내려고 렌을 향해 영수를 쏘려 했지만 바로 그때 아오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 아저씨의 머리를 바로 걷어찼습니다. 그녀는 렌에게 반지를 던져주었고 오라곤은 그 반지로 자신을 조종해서 상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반지를 끼자마자 갑자기 머리카락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렌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는 아오이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오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할 때 렌은 이제서야 제대로 반격했죠. 그는 궤도를 계산한 후 오라곤을 쏘아보냈고 오라곤은 총알처럼 날아가 저 늑대의 엉덩이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녀석의 체력 게이지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금방 패배하고 말았죠. 경기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저 아저씨는 자신이 플레이어였다는 기억을 잃은 채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렌은 그 후 새로운 영수를 포획했죠. 원래대로 돌아온 렌은 예전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아오이는 자신과 렌이 예전에 알던 사이라는 추측이 맞아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돌아가면서 내일 자신에게 와서 이 게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했죠. 렌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은 무엇이며 아오이와는 예전에 어떻게 알던 사이였는지 그리고 게임과 오라곤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답을 알고 싶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오라고는 이제 렌에게 자신이 필요할 거라며 자신이 없으면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렌은 왜 자신이 공격당했는지 알고 싶었죠. 그가 앱을 지우려고 하자 오라곤이 그를 막았습니다. 렌은 오라곤을 집에 데려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면 화를 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라곤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집에 돌아오자 여동생이 렌에게 두 친구를 소개했고 역시나 그들은 오라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도 나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불렀죠. 그는 오라곤을 방으로 데려가 질문을 좀 적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오라곤은 학교 수영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아오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렌도 저 위에서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녀는 렌을 만나러 가서 자신이 수영부원들이 오기 전에 학교 수영장을 몰래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라곤과 장난을 치며 몸이 늘어나고 꽤 귀엽다며 즐거워했죠. 렌은 본론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로 어제 그 앱이 왜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에 있었는지 물었죠. 그녀는 이 앱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있으며 모든 몬스터는 시합에 참가했을 때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은 보통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시작된다고 했죠. 그녀는 최근 몬스터의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왜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오라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라곤은 자신이 몬스터 세계의 왕자이며 최강의 용이 되기 위해 배우러 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둘이 몬스터 세계에 대해 묻자 오라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아오이는 렌에게 필요할 때 쓰라며 그 반지를 가지라고 했죠. 교실에 있을 때 아키라라는 남학생이 렌에게 그 반지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었습니다. 렌이 아오이가 줬다고 하자 아오이도 와서 설명하며 그에게 자신과 팀을 이루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자신의 옛 동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오이는 예전에 아키라와 같은 팀이었지만 팀장이 사라진 후 팀도 점차 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렌이 끼고 있는 반지가 바로 그 팀장의 것이었죠. 그녀는 렌에게 오늘 밤 쇼핑몰에서 게임하는 팀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렌은 약속대로 갔습니다. 오라곤은 렌에게 여자와 나간다고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죠. 그 후 아오이가 와서 오늘 밤 시합이 열리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자신이 게임과 관련 있다는 것을 출입증처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죠. 렌은 아주 웅장한 것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같은 플레이어들을 위한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렌은 소환되는 모든 몬스터가 동물 형태가 아니라 인간 형태의 몬스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래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시합을 보며 렌은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최 측은 아오이와 렌을 알아보고 그가 신입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후 렌은 아오이에게 게임 방식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핸드폰의 게임 앱이 최첨단 가상현실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합되어 그들이 본 몬스터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렌은 가상현실이 이렇게나 진짜 같은 오라곤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지만 오라곤은 자신이 다른 몬스터들과는 다르다고 우겼습니다. 렌과 아오이는 그 후 대회 참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렌은 수락하면 저밖에 팀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모두가 팀전 형식으로 참가해야 했죠. 사인팀으로 멤버가 부족하면 시합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아오이는 자신에게 목표를 세웠죠. 바로 사인팀을 결성해서 대회의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게임은 스포츠와 같았고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수영을 매우 좋아했지만 중학교에 올라온 후 이 게임을 알게 되어 한 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았지만 팀장이 떠나자 팀도 해체되었고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죠. 렌이 시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말이죠. 그녀는 원래 그를 돕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게임으로 돌아올 영감을 다시 얻었습니다. 아오이는 렌과 함께 아키라와 다른 옛 동료 한 명을 다시 초대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오라고는 아키라가 렌이 옛 팀장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아오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아키라도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하니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 후 아오이는 렌에게 최근 경기장 밖에서 시합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싸우게 되면 시합 중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아오이는 렌을 데리고 지름길로 돌아갔다. 이 길은 공개적으로 다닐 수 없는 길이었지만 바로 그때 세 사람은 자신들이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 다른 팀이 그들 바로 뒤에 나타나 몬스터를 소환해 공격해왔다. 한 녀석이 몬스터를 돌진시켜 공격하자 아키라는 렌을 던져 공격을 피하게 했다. 렌은 정신을 차리고 그녀와 함께 구석으로 숨었다. 상대는 승자가 나올 때까지 경기장이 사라지지 않으니 도망칠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아오이가 나서서 자신의 몬스터를 소환해 싸웠다. 그녀의 몬스터는 가면을 쓴 우람한 근육질의 남자였다. 그녀는 이 몬스터가 깊은 산속에서 수련한 프로레슬러이며 전설적인 존재라고 했다. 그녀는 조준 후 몬스터를 발사했지만 불속성 몬스터는 빗마치고 코끼리 몬스터에게만 부딪혔다. 코끼리 몬스터는 2번의 공격을 받고 체력이 일부만 깎였다. 그 후 렌은 게임을 활성화하고 붉은 머리 인격으로 변했다. 붉은 머리 렌은 아오이의 공격이 너무 성급했다며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렌은 이어서 이전에 포획했던 불의 늑대를 소환했다. 오라곤이 자기는 어떠냐고 묻자 렌은 자신은 전투에 유용한 몬스터만 고른다고 했다. 그 말에 오라곤은 모욕감을 느꼈다. 렌은 상대 몬스터 2마리 사이의 틈을 노려 불의 늑대를 그곳으로 바로 쏘아보냈다. 불의 늑대는 두 몬스터 사이를 계속 튕기며 쉴 새 없이 공격했다. 그 두 몬스터는 쓰러졌지만 적에겐 아직 2마리가 더 남아있었다. 검치호가 보라색 버펄로에게 발사되어 스킬을 발동시켰다. 검치호는 계속 튕기며 불의 늑대를 공격했고 렌과 아오이의 몬스터를 향해 두 몬스터의 체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역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아오이의 공격 차례가 되었지만 그녀의 프로레슬러가 가한 공격은 보라색 버펄로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보라색 버펄로가 반격하자 아오이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라곤을 다른 곳으로 차버려야 했다. 하지만 버펄로는 다시 튕겨나와 렌을 노렸다. 아오이의 실력이 이 정도로 녹슬었을 줄은 몰랐다. 아키라는 내려와서 렌 역시 각성자 같다고 생각했다. 오라곤에 대해서는 정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오이는 아키라에게 둘과 팀을 맺자고 했지만 그는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두 몬스터를 공격했다. 아키라의 몬스터가 스킬을 시전하여 상대의 두 몬스터를 연속으로 공격해 쓰러뜨렸다. 그 후 렌은 보라색 버펄로를 얻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렌 일행을 공격했던 팀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키라는 돌아가면서 두 사람을 도울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처참한 경기를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렌과 오라곤 아오이는 음식을 사러 갔고 렌은 방금 그 팀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것 같다고 느꼈다. 오라곤은 예전에 렌이 상대했던 아저씨도 이와 비슷했다고 떠올렸다. 아오이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 믿었고 방금 싸웠던 팀은 대회 랭킹 5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싶어 했다. 렌은 그렇게 귀찮게 하느니 그냥 게임을 삭제하면 된다고 했지만 오라고는 허락하지 않았다. 아오이는 렌이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은 해도 사실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바랐고 내일 아키라를 팀에 영입하러 같이 가자고 렌에게 약속했다. 그 후 렌은 계속해서 해설자 역할을 하며 아오이가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자신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그 두 가지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아오이가 성으로만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준다는 것이었다. 혹시 놓친 게 있다면 되감아서 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오이는 또 일찍 수영하러 갔다가 렌과 오라곤이 또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다 만났을 때 아오이는 렌에게 다음부턴 그냥 와서 수영하라고 했다. 훔쳐볼 필요 없이 그 후 아오이는 아키라를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수업 중에 아오이는 아키라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한판 붙자고 약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완전히 무시했다. 아키라는 옥상에 올라가 음식을 먹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병 바닥에 팀을 만들자는 글자가 있었다. 아키라는 그대로 물병을 던져버렸다. 그 후 아키라는 사물함에서 연애편지 더미를 발견했다. 아오이는 남자라면 관심이 있든 없든 연애편지는 분명히 읽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키라는 그대로 모든 편지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고 편지 한 장도 쓰레기통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아오이는 직접 아키라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바로 거절했다. 그는 그녀가 팀에 들어오라고 권유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렌이 다가와서 아키라가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예전 주장만큼 강하지 않아서냐고 물었지만 아키라는 아무도 예전 주장을 대신할 수 없으며 렌이 예전 주장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렌은 자기가 예전 주장에 반지를 껴서 불편하다면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자기도 그 반지가 너무 거슬렸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에 렌은 아키라가 그토록 집착하는 예전 주장이 누구냐고 물었다. 아오이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무라라고 했다. 하무라는 갑자기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전학을 가버렸다고 했다. 혼자 농구하는 아키라를 보고 렌은 그가 조용히 인기 있는 타입이라고 평했다. 아오이는 아키라가 너무 완고해서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잠시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팀에 남은 다른 멤버를 설득하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나미, 옆반 학생이다. 아오이에 따르면 미나미는 꽤 보수적이지만 이 게임은 처음 해보고도 금방 능숙해질 정도로 눈치가 빨랐다고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대회장으로 갔고 아오이는 미나미도 이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아오이는 미나미가 혼자서 팀 전체를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나미는 전혀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나미는 이 상황을 꽤 즐기는 듯했다. 미나미의 몬스터는 쌍둥이 한 쌍이었다. 적들은 수적으로 압도하기 위해 돌진했지만 미나미는 반격하여 동시에 두 명의 적을 해치웠다. 마지막 한 명이 남자 미나미는 서둘러 턴을 끝내지 않고 쌍둥이를 돌진시켜 탄환을 퍼부어 마지막 적을 해치웠다. 그 후 미나미는 젖어 서기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다. 한편 렌은 아오이가 팀에 영입하려는 사람의 실력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나미의 눈빛이 꽤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오이가 알기로 미나미는 원래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미나미에게서 온순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렌은 또한 미나미의 눈빛이 최근 자신들을 공격했던 자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미나미를 따라 한 음식점까지 간 세 사람은 미나미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렌은 여전히 미나미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오이는 미나미가 원래 그렇게 괴짜라고 했다. 그녀가 미나미를 이상하게 느낀 건 싸울 때였다. 예전에는 미나미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오이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겠다고 결정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미나미는 아오이를 다시 만나 놀랐다. 아오이는 렌과 오라군을 미나미에게 소개하고 자기와 팀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미나미는 뜻밖의 거절하며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게임에서든 현실에서든 아오이를 이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오이는 미나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미나미의 아버지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미나미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렌은 크고 다부진 체격의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 역시 아오이를 오랜만에 본다고 했다. 세 사람에게 음식과 커피를 가져다 준 후 그는 미나미가 최근 이전보다 사교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딸이 아오이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아오이는 아무 문제 없다며 단지 미나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마음이 고운 아이라 미나미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밖에 있는 화단은 미나미가 직접 가꾼 것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들이었기 때문이다. 시들었던 정원에서 이제는 꽃이 만발하게 되었다. 그는 딸이 변한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미나미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바로 그때 미나미와 같은 반 친구인 타요가 찾아와 미나미가 올린 새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오이는 영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오라곤도 보고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아오이는 그 후 타요의 휴대폰을 걷어차 부숴버렸다. 렌이 그 영상이 뭐였는지 모르자 오라곤은 그 영상이 정말 아오이에 관한 것이었고 곧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간주되어 미나미의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타요는 렌과 친해지고 싶어 했지만 하지만 아오이가 흘끗 보니 방금 봤던 영상이 아니었다. 이 미나미의 영상은 어떤 엿보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고 그 사람은 바로 학교에서 아오이가 수영하는 것을 훔쳐보던 렌이었다. 렌은 그 후 아오이에 대한 영상도 찾았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아오이가 꺼버렸다. 그녀는 이 영상들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삭제하려면 업로드한 사람만 권한이 있었다. 미나미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었지만 미나미가 돌아와서 그 동영상을 만든 게 자신이라고 인정했어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 이유도 없었죠. 실망한 아버지는 울었고 미나미는 삭제에만 동의했어요. 세 사람이 자신과 한판 붙는다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요? 아오이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죠. 그리고 아오이는 이제야 젠에게 싸울 반지가 없다는 걸 떠올렸어요. 미나미는 쌍둥이를 소환해 아오이 일행에게 돌진해 공격했죠. 일행은 간신히 피하고 몬스터를 소환해 맞섰어요. 젠은 오라곤을 쏴서 반격했지만 오라곤은 자판기로 날아가 그 안에서 계속 부딪혔어요. 아오이는 레슬러를, 타오는 조인처럼 생긴 몬스터를 소환했죠. 젠도 불의 늑대를 소환했고 아오이는 레슬러를 먼저 돌격시켜 공격했어요. 꽤 느리게 날다가 결국 갑자기 강력한 일격을 날렸죠. 젠도 늑대를 쐈지만 반지가 없어서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었어요. 오라곤은 다음부터 반지 없이는 자기를 쏘지 말라고 했죠. 그 후 미나미는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쌍둥이를 쏘아오 이 일행의 몬스터 3마리를 전부 공격하게 했죠. 그때 젠은 쌍둥이가 화단에 부딪힐 것 같자 다칠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 막아섰어요. 미나미는 젠의 행동을 보고 순간 감정이 흔들렸지만 동정심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공격했죠. 쌍둥이는 거대한 글러브를 레슬러와 조인에게 날렸어요. 그들은 주변 지역을 향해 총알을 난사했죠. 하지만 아오이는 유리한 위치를 파악하고 레슬러를 불의 늑대와 조인에게 부딪히게 해 함께 전투 능력을 활성화시켰어요. 아오이는 곧바로 미나미의 쌍둥이를 쓰러뜨리고 대결을 끝냈죠. 그 후 미나미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모두에게 오파라고 말했어요. 아오이는 젠에게 오파가 미나미의 언어로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줬죠. 그녀의 아버지도 딸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와 미나미 둘 다 제니 화단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죠. 한편 타오는 근처에서 미나미를 조종했던 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후 젠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는 아오이를 만나러 수영장에 점점 더 자주 갔지만 주된 목적은 여전히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었죠. 그 후 미나미가 젠에게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아오이가 젠이 이곳에 자주 온다고 알려준 거죠. 그녀도 수영에 흥미가 있어서 옷을 벗고 아오이와 함께 수영하러 들어갔어요. 그녀는 안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오라고는 꽤 실망한 듯 했죠. 하지만 젠은 미나미가 자신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자신이 그녀의 화단을 구해줬기 때문이죠. 그는 또 미나미가 준 케이크에 이미 한입 베어 문자국이 있는 걸 보고 그녀가 자신에게 간접 키스를 권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라곤이 그건 자기가 한 거라고 밝혔어요. 수영 후 젠은 이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꽤 아파했어요. 그래서 미나미는 그를 편하게 해주려고 마사지를 해주며 은혜를 갚았죠. 하지만 젠이 느낀 것은 더 큰 고통뿐이었어요. 아오이는 미나미가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했고 이제 아키라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오라고는 전처럼 4명이 다 없어도 싸울 수 있다고 했지만 팀은 4명이 다 있어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동시에 두 소녀 모두 아키라와 합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서 아키라를 팀에 영입할 생각만 했죠. 둘은 예전 팀장인
하루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 후 아오이는 아키라에게 제니 반지도 없이 어떻게 미나미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니, 예전 하루마만은 못하지만 젠과 함께할 때 예전에 느꼈던 즐거움이 돌아왔다고 인정했죠. 그 후 젠의 일행은 밖에서 다시 만났어요. 미나미는 축구팀과 놀러갔고 아오이와 젠은 미나미가 왜 조종당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둘 다 사람들이 조종당하기 시작한 게 오라고 이 나타난 시점부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연하게도 조종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오라곤이 있었죠. 둘 다 오라곤이 뭔가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행은 오라곤을 데리고 가서 신문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미나미의 아버지의 가게로 갔어요. 그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약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미나미의 아버지가 오라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오라곤은 자신이 투명화하는 걸 잊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군대에 있을 때 더 이상한 일도 많이 겪었다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라곤이 도망치려 하자 아오이가 팝콘으로 유인해 다시 데려왔어요. 그들은 오라곤을 신문했죠. 하지만 오라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근 사람들이 조종당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팝콘으로 유혹하자 바로 털어놓았죠. 자신은 몬스터 세계에서 왔으며 수련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요. 그곳의 왕자이며 몬스터 세계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행은 결국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라곤과 젠은 집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젠의 여동생은 티베탄 마스티프인 것 같다며 집에 오는 길에 우연히 발견해서 키우게 됐다고 했죠. 소녀는 그 개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 같았어요. 젠은 오라곤이 그 개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개를 이용해 오라곤에게 정보를 실토하라고 압박했죠. 오라곤은 자신의 비밀 3가지를 말하기로 했지만 3가지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기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징조라고요. 자신 같은 왕자가 젠 같은 평민과 함께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모욕감을 느낀 젠은 개에게 오라곤을 처리하라고 시켰어요. 그 후 오라곤은 꽤 이상한 자세로 잠들었고 젠은 오라곤에게 정말 비밀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오라곤의 몸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 그림자는 하늘로 날아올라 도시의 빛기둥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오라곤에게로 돌아갔죠. 젠은 그 그림자가 뭔지 몰랐지만 그 비밀이 이 도시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젠은 오라곤이 몽유병에 걸려 한밤중에 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오라곤을 쫓아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했죠. 잠에서 깬 오라곤은 쇼핑몰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꿈을 꿨다고 말했어요. 오라곤은 그곳의 빛기둥이 최근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고 느껴 달려갔죠. 젠은 모두에게 전화해서 최근의 미스터리를 함께 해결하자고 했어요. 아오이와 미나미는 금방 도착했고 아키라도 멀리서 이 빛기둥을 보고 찾아왔죠. 그 사이 젠의 일행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은 경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심판이 여기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조종당해 그들을 경기장 안에 가뒀어요. 경기장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마리의 불의 용을 만들어냈어요. 아오이와 미나미는 재빨리 몬스터를 소환해 싸웠죠. 그들은 2마리의 용을 공격했지만 공격력은 미미했어요. 그래서 젠이 나서서 늑대를 소환했죠. 늑대를 방패 삼아 뒤에 있는 2 소녀가 공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었기에 공격을 맞는 것은 소용없었죠. 하지만 2 소녀는 한 대만 더 맞으면 그가 저 세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새로운 적, 지옥불의 여신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불의 벽을 만들었고 거기에 닿기만 해도 바로 타버릴 것이었죠. 쟤는 2 소녀를 위해 길을 열려고 돌진했어요. 그가 불에 타려던 순간 갑자기 아키라의 전사가 나타나 공격을 막아주었어요. 아키라도 모습을 드러냈고 전사를 날려보내 레슬러와 쌍둥이의 기술을 활성화시켰죠. 3사람은 힘을 합쳐 용 1마리를 해치웠고 2번째 용은 아키라의 전사가 달려들어 처리했어요. 그 후 여신은 분노하여 2번째 형태로 변신했죠. 여신은 심판을 내렸고 일행은 피해야 했어요. 아오이의 레슬러만 공격에 맞았죠. 아오이는 아키라에게 젠에게 반지를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오이는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에 너무 화가 났어요. 미나미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결심했어요. 쌍둥이가 돌진해 공격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죠. 여신은 불의 벽을 만들어 일행을 구석으로 몰았어요. 그녀는 벽을 향해 기술을 쌓고 공격이 튕겨나왔어요. 아오이의 레슬러가 또 맞았고 아키라의 검객은 공격을 쳐낼 수만 있었죠. 거의 전진할 수 없었어요. 아키라는 젠에게 반지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의 늑대가 유일하게 불의 벽에 면역이 있는 몬스터였기 때문이에요. 젠은 반지를 받자마자 인격이 바뀌었고 불의 늑대를 쌍둥이와 레슬러에게 부딪히게 해 기술을 활성화시킨 후 아키라의 전사에게 나라가 공격을 계속했어요. 아키라는 전사를 돌진시켜 여신에게 접근하게 했죠. 검술 대결에서는 아키라의 전사가 훨씬 강한 것 같았어요. 전사는 여신을 하늘로 날려보낸 뒤 검에 번개를 두르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연속 공격을 퍼부은 후 마무리 일격을 날렸죠. 하지만 여신은 다시 일어섰고 유성우를 소환했어요. 가장 큰 운석이 떨어지자 불의 늑대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공격을 막았어요. 불의 늑대는 바로 쓰러졌고 여신도 힘이 다해 쓰러졌죠. 그 후 여신에게서 보석이 날아와 젠에게 갔어요. 아오이는 그가 불의 늑대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보석으로 파이어 울프는 회복했고 심판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킹이라 불리는 자가 나타났고 아오이는 킹이 이 게임의 초대 챔피언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최근 사건들의 배우인 것 같았습니다. 오라고는 이제야 배틀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직후 킹은 자신의 몬스터를 소환해 여신의 시체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 몬스터는 중력장을 만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으스러뜨렸고 렌의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킹의 몬스터는 오라곤의 정체를 잘 아는 듯했고 렌은 그 몬스터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그 몬스터는 블랙홀을 만들었고 파이어 울프가 렌과 오라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라곤은 저 몬스터가 뭔지 몰랐고 렌은 익숙했지만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몬스터는 바로 그들 배틀갓들이 렌의 기억을 지웠기 때문에 기억하려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공간 포탈을 통해 주먹을 날려 파이어 울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공간 포탈을 만들어 계속해서 공격했고 갑자기 오라곤이 포탈에 빨려 들어가 다른 포탈들을 계속 떠다녔습니다. 킹은 그가 전쟁의 신둠이며 이 세상을 증오하는 배틀갓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슬러와 쌍둥이가 덤벼들었지만 둠에게 공간 포탈로 끌려가 그 안에서 계속 공격당했습니다. 그 후 아키라의 워리어가 덤벼들었지만 공간 포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워리어는 꽤 빨랐고 둠의 속도를 능가했지만 속도만으로는 단단한 배틀갓인 둠을 베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렌도 파이어 울프를 보내 워리어를 돕게 했지만 둠은 파이어 울프마저 쉽게 밀어냈습니다. 아키라는 둠이 무언가 기술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워리어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했지만 워리어가 공격하러 가자 둠이 뿜어낸 기운이 워리어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렌은 좀 이상했지만 무시하고 파이어 울프를 레슬러와 쌍둥이와 함께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파이어 울프를 워리어와 합체시키려 했지만 워리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렌은 이제야 워리어에게 붙은 기운이 합체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키라는 고집스럽게 워리어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그러자 워리어는 갑자기 문제가 생겨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아키라의 워리어는 아오이의 레슬러를 공격해 둠의 공간 포탈로 날려버렸습니다. 둠은 폭탄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전투를 끝내려 했습니다. 렌은 이제 남은 전력이 쌍둥이와 파이어 울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슬러는 완전히 계속된 공격의 의지를 잃었고 파이어 울프는 그 기운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모든 희망을 쌍둥이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했고 렌은 오라곤을 보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쌍둥이에게 포탈을 노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은 포탈로 날아들어가 둠의 머리 바로 위에서 나타나 공격했지만 둠은 사슬을 던져 둘을 묶고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폭발을 일으켜 주변의 넓은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사했고 둠은 한 번 더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워리어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렌은 포탈의 작동 방식을 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키라가 자신의 방법을 믿어주길 바랐습니다. 아키라는 렌에게서 옛 캡틴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렌은 아키라에게 워리어를 자신이 가리키는 정확한 위치로 쏘라고 말했습니다. 워리어는 고속으로 날아가 포탈들을 계속 통과했고 파이어 울프에게 나라가 합체했습니다. 파이어 울프는 둠을 향해 화염구를 발사했고 워리어는 접근해서 검으로 공격했습니다. 둠이 워리어에게 집중하는 동안 화염구가 날아와 그의 등에 있는 폭탄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워리어는 그를 공중으로 띄우고 화염구와 함께 돌진했습니다. 화염구가 명중하는 순간 워리어는 필살기를 발동하여 둠을 끝장냈습니다. 배틀, 월이 사라지고 킹도 떠났습니다. 아키라는 이제 렌을 인정한 듯 했습니다. 킹은 만약 그들이 최근 일들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렌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렌의 잃어버린 기억 조각들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그 후 경기장 전체가 파괴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렌의 일행은 잠시 경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둠이라는 녀석이 현실 세계까지 파괴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미나미는 오라곤과 렌 둘 다 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렌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오라곤은 전혀 몰랐지만 아오이는 일단 여기서 도망치자고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렌은 정말로 게임을 삭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위험에 처했고 이제 경찰까지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라곤은 렌이 게임을 삭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빨리 포기하면 무슨 영화가 되겠냐면서요? 아키라도 애초에 이 게임에 엮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렌이 어떻게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자 아오이는 자신과 미나미 둘 다 옛 캡틴에게 게임을 다운로드하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오이는 또한 이전에 이 게임을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나미도 같은 느낌이었고 둘 다 아주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렌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배틀갓들에게 기억을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렌이 가족과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TV에서 어젯밤 쇼핑몰 피해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가스 폭발 사고로 결론 내렸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렌은 두 소녀에게 캡틴 하루마와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둘 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후 렌은 이전에 휴대폰을 수리 맡겼던 가게로 돌아가 갑자기 자신의 폰에 나타난 게임 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의 폰을 수리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렌은 이제 잃어버린 기억의 단서를 찾을 유일한 방법은 하루마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타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루마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시부야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일행은 하루마를 찾으러 시부야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루마를 찾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나미가 근처 차 위로 올라가 확성기를 써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키라는 하루마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행은 잠시 놀다가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갔다가 지난번 경기장에서 봤던 것과 같은 공간 포탈을 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후 포탈에서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났지만 곧바로 그 몬스터는 처치되었습니다. 일행은 하루마를 다시 만나 꽤 놀랐지만 그는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난 것이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과 관련이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새로운 팀을 불렀습니다. 그의 새 팀은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렌이 화해시키려고 나섰지만 그는 둘의 수준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며 렌은 자신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키라는 더 이상 옛 캡틴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마가 얼마나 거만한지 보려고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 여기에 배틀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을 변형시키고
자신을 위한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왕좌에 오르자 갑자기 여신으로 변해 이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하루마는 그녀가 루시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키라는 워리어를 돌격시켜 공격하게 했지만 루시퍼가 방어막을 만들어 공격을 막고 워리어를 날려버렸습니다. 렌은 둠도 이겼으니 모두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파이어 울프를 공격하게 하고 두 소녀도 몬스터를 보내 공격하게 했지만 모두 루시퍼에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키라는 하루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시퍼는 너무 지루하다며 손가락을 튕겨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것을요. 그 후 루시퍼는 날아올라 마법을 시전했고 어둠의 몬스터 무리가 나타나 주인공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쌍둥이를 제압했고 레슬러는 한 마리에게 붙잡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몬스터는 공중에서 레슬러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키라의 워리어 역시 수많은 적에게 몸을 계속 찔렸고 파이어 울프는 거대한 그림자에게 붙잡혀 으스러졌습니다. 렌의 일행은 패배했고 하루마는 일행 전체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에게서 어떤 정보든 얻고 싶다면 더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강해지면 원하는 것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루마는 렌이 자신이 사랑하던 어머니를 빼앗아 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돌아갈 때 타오는 자신이 얼마나 한동안 일행이 보이지 않아 놀랐는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렌은 하루마의 말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루마를 처음 만났지만 약간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도시로 돌아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오이는 여전히 일찍 수영하러 갔지만 렌과 오라고는 평소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오이와 미나미는 어젯밤 패배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키라도 찾아왔는데 그 역시 잠을 설친 듯 했습니다. 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오이에게 어젯밤부터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들어보니 반지도 빛나고 있었어. 그녀는 지금이 새로운 몬스터를 만날 때라고 했어. 신급 몬스터 색과의 전투를 겪었으니 더 강한 새 몬스터를 받을 경험치가 충분하다는 거야. 아오이는 그들을 새 몬스터를 받을 장소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또 지하 투기장이었어. 타요도 마침 근처에서 쇼핑하다가 그들의 반지가 빛나는 걸 보고 따라오고 싶어 했지. 그 후 심판 아저씨를 만났는데 투기장은 아직 수리 중이지만 소환 시스템은 잘 작동한다고 했어. 그는 일행을 소환구역으로 데려갔어. 미나미가 먼저 나서서 다이라이아라는 토끼를 소환했는데 장신구를 잔뜩 하고 있었지. 아오이는 몬스터들이 반지를 통해 플레이어를 관찰하고 함께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설명했어. 다음 차례에 아키라가 소환했고 그의 새 몬스터는 제트라는 이름의 래퍼였어. 아키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아오이는 나폴레옹 장군의 여성 버전인 새 영수를 소환했어. 쟤는 아오이와 미나미는 더 강한 영수를 얻은 반면 아키라는 그 녀석을 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 후 제니 소환에 나섰고 그가 얻은 몬스터는 료마라는 이름의 사무라이였어. 아주 강력한 불속성 몬스터로 알려져 있었지. 쟤는 료마와 함께 싸우기로 손을 잡았어. 쟤는 이제 하루마와 맞서기 위해 이 도시의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 타요는 젠이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도시의 톱4팀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어. 다음날 젠의 일행은 톱4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4명의 이름과 정보를 읽어보니 꽤 신비롭고 별명도 좀 과장된 느낌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하루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이 톱사를 꺾기로 결심했어. 한편 톱4팀은 바로 이전에 미나미를 조종했던 의문의 인물들이었어. 그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재빨리 주인공들을 맞이할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지. 다음날 미나미는 일행에게 자신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알렸어. 그들이 모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지. 아오이는 학교의 신설 동아리를 위한 방이 다 떨어졌다고 기억했는데 그런 방을 어디서 구한 걸까? 정답은 미나미가 다도부의 방을 빌린 거였어. 그녀는 일행에게 차를 끓여줬지만 너무 세게 저어서 거품이 잔뜩 생겼지. 사실 그녀는 다도를 아주 좋아하지만 이 동아리에는
자신과 다른 선배 한 명밖에 없었어. 어떤 선배인지 궁금해하자 그 선배가 구석에 나타났어. 그의 존재감은 너무 희미해서 그를 알지 못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미나미는 동아리를 구하고 싶어서 일행이 이 다도부의 부원이 되어주길 바랐어. 그리고 이 장소를 게임에 대해 의논하는 아지트로도 쓸 수 있길 원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톱사 중 한 명이 찾아왔어. 다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미나미는 게임도 여자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라고 반박했어. 주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아리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어. 아키라는 학생회장이 마음대로 동아리를 폐쇄할 수 있다는 규칙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제 생겼다며 규칙책에 적었어. 미나미는 그녀가 불공평하다고 하자 주는 시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어. 일행은 다리 위에서 서로 마주했지. 주는 재빨리 투기장을 만들었고 쟤네 팀은 젠과 아오이만 새 몬스터를 쓰고 나머지 둘은 여전히 예전 몬스터를 썼어. 준도 자신의 몬스터를 소환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진시켰어. 준의 검객은 순식간에 등 뒤로 돌아가 미나미의 쌍둥이를 쓰러뜨렸어. 그녀는 이어서 아키라의 전사를 노려 그를 밀어냈지. 그녀는 그 후 료마를 노렸고 료마도 겨우 공격을 맞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 쟤는 료마에게 돌격해 공격하라고 했어. 그는 빠르게 달려가 일격을 날렸지만 벚나무만 베었을 뿐 상대에겐 맞지 않았어. 주는 젠이 아직 료마의 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쟤는 료마를 조종하는 게 불의 늑대를 조종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지. 모두가 다시 함께 달려들었지만 준의 검객은 여전히 한 명씩 전부 쳐냈어주는 검객에게 돌진해 필살기를 쓰게 했어. 그것은 벚꽃, 폭풍을 일으키는 기술이었고 칼을 칼집에 넣자 료마는 수많은 칼자국을 입고 사라졌어. 아오이의 나폴레옹만 남았지. 그녀는 나폴레옹에게 군대를 만들게 했어. 그들은 앞으로 돌격했고 차례로 검객에게 정리당했지만 남은 병사들은 폭발하며 연막을 만들었어. 나폴레옹은 위에서부터 달려들어 발차기를 날렸지만 그 발차기는 눈속임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대포를 위한 것이었어. 검객은 피하지 못하고 포탄에 맞아 쓰러졌어주는 패배했고 투기장도 사라졌지. 그 후 일행은 랭킹이 바뀐 것을 확인했어. 톱사 중 한 명을 쓰러뜨린 거야. 이제 3명 남았어. 주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일행은 그녀 역시 조종당했다는 걸 깨달았어. 미나미는 그 후 준과 협의해서 다도부를 반응 게임 동아리로 만드는 데 동의를 얻었어. 동아리를 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타요가 쟤네 일행에게 전시회 관람 티켓을 가져왔어. 그리고 일행이 함께 전시회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마주쳤어. 이자는 톱사민 타키라는 녀석이었지. 이 청년은 로마 문화광이었는데 젠 일행에게 괴짜라는 놀림을 받자 욕 듣는 걸 좋아하는 마조이스트라는 본색을 드러냈어. 쟤는 이곳이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 전시회라고 지적했지만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어. 타키는 투기장을 활성화해서 로마 신전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가 소환한 몬스터는 제우스 신이었는데 어둠 버전이었지. 그래, 그는 또 그리스를 로마로 착각한 거야. 제우스는 그리스 문화의 신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비웃을수록 타키는 더 즐거워했어. 레는 이 기회에 료마 사용법을 연습하기로 결심했어. 료마는 그 후 곧장 돌진에 공격했지만 제우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이 료마를 도우러 가려 했지만 제우스가 갑자기 나폴레옹에게 다가가 그녀를 벽으로 밀치고 추근대기 시작했어. 역시 소환된 몬스터라도 제우스의 여자를 밝히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지. 제우스는 료마의 공격은 무시한 채 나폴레옹을 쫓아다녔어. 료마의 공격은 거의 간지럽히는 수준이었거든. 아키라는 젠이 아직 료마를 사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는 전사를 돌격시켜 공격했고 제우스는 번개를 꺼내 응수해야 했어. 아키라의 전사는 제우스가 계속 쏘는 번개를 피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분노했어. 그는 번개를 내리쳐 온 지역을 초토화시켰어. 그가 료마를 끝내기 위해 다가갔을 때 젠이 재빨리 핸드폰을 들고 공격을 명령했어. 료마는 재빨리 등 뒤로 돌아가 돌진해 제우스의 팔 보호구를 부수는 일격을 날렸어.
렌은 아키라의 의도를 이해했어. 그는 항상 기술을 쓰려고 힘껏 당기기만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당겨서 적의 약점을 노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야. 제우스는 흥분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싶어 했지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 그 전화는 제우스에게 온 것이었고 상대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질투심 많기로 유명한 여신 헤라였어. 헤라는 제우스가 또 밖에서 빈둥거리며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당장 돌아오라고 요구했어. 제우스는 돌아가면서 료마에게 다음 재대결을 약속했어. 그는 료마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한 뒤 타키를 조용히 시키려고 번개 한 방을 날렸어. 타키는 패배 처리되었고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게 되었지. 일행은 타키를 내버려두고 돌아갔고 그가 조종당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조이스트라는 걸 확인했어. 며칠 후 일행은 체험을 위해 한 카페에 갔어. 아오이는 일행이 도시의 토비와 맞서기 전에 휴식을 취하며 즐기길 바랐어. 아오이는 이 카페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말했지. 미나미는 메뉴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흥미를 느껴 주문해봤지만 바로 그때 직원이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줬는데 메뉴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 오라고니 먹어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지. 미나미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서 직원에게 항의했어. 그 직원은 이 소식을 퍼뜨려서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 그녀는 미나미네 가게에 열렬한 팬이었던 거야. 미나미네 가게의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 가게가 유명해지도록 다른 모든 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거였어. 매니저가 나와서 그 아이의 태도에 대해 사과했지만 아무래도 그 아이가 매니저보다 더 권력이 있는 것 같았어. 쟤는 미나미와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잔인한 손님 끌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미나미는 동의하는 눈치였어. 아오이가 나서서 반박하며 사람마다 각자의 예술적 취향이 있으니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불만이 있으면 시합으로 해결하자고 했어.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던 톱이라고 말했지. 양측은 그 후 투기장으로 쓸 무대로 갔어. 그곳에서 제네 일행은 재빨리 자신들의 몬스터를 소환했고 토비는 자신의 몬스터인 아이돌을 불렀어. 그러자 주변에 갑자기 많은 팬들이 나타났어. 일행은 잠시 노래를 듣다가 전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아이돌이 사과 하나를 던져 그 사과를 여러 개의 폭탄으로 만들었고 폭탄이 날아와 폭발하며 매혹의 연기를 뿜어냈어. 미나미와 쌍둥이는 그 후 아이돌에게 매혹당했지. 아오이는 나폴레옹을 돌격시켰지만 순식간에 자라난 나무 뿌리에 묶여버렸고 토비는 이어서 아이돌에게 제네 그룹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쟤는 아이돌이 너무 빛난다는 말을 듣고 무대 조명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비는 깜짝 놀라 즉시 나무 뿌리로 무대 조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쟤는 료마를 돌격시켜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무대를 공격하는 대신 나폴레옹을 구했고 그녀와 함께 무대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조명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아이돌은 은퇴를 공식 선언했고 아래에 있던 팬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토비도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렌은 배틀필드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눈치챘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타오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토빌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몬스터인 지옥의 전쟁신 니르바나를 소환했습니다. 그 또한 조종당하는 것처럼 붉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니르바나가 타오를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주인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오에게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고통을 모르게 했습니다. 니르바나는 주변에 해골들로 그룹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료마와 아키라의 전사가 돌격했지만 니르바나는 두 자루의 총을 꺼내 공격을 막고 뒤돌아 나폴레옹과 쌍둥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둘은 금세 공격 태세로 돌아왔습니다. 니르바나에게 반격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부하들을 처리했지만 갑자기 근접전을 걸어온 나폴레옹에게 기습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니르바나에게 날아갔지만 금방 돌아와 발차기로 니르바나의 무대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니르바나는 해골들을 나폴레옹에게 날려 폭발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술병을 던져 쏴서 불꽃을 일으켜 불의 회오리를 만들어 그룹을 향해 걷어찼습니다. 회오리는 쌍둥이에게 명중했고 나폴레옹에게도 닿기 직전이었지만 그녀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로마와 아키라의 전사가 함께 돌진해 회오리를 쳐서 방향을 바꿔 타오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타오의 엉덩이가 불타면서 니르바나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타오는 니르바나가 왜 자신의 약점을 자기 엉덩이에 붙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니르바나는 제네 그룹이 친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니 료마를 돌격시키자 료마는 오라곤을 쳐서 타오의 엉덩이에 명중시켰고 니르바나의 약점이 타오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니르바나의 심장이었고 주인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술을 더 들이켰습니다. 아키라가 전사를 돌격시키자 니르바나는 두 자루의 총으로 맞고 해골을 전사의 몸에 꽂았습니다. 아키라의 전사는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나폴레옹과 료마가 이어서 공격했지만 니르바나에게 금방 밀려났습니다. 그는 총을 강화하고 주위의 총알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료마는 돌격해서 그를 베었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술을 더 마시며 미친 듯이 총을 쐈습니다. 레는 고통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하며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레는 료마를 쏘아보내 그가 접근해서 니르바나의 심장에 치명타를 날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언젠가 자신처럼 기억을 지워준 전쟁신들에게 감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룹 전원은 모두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과 하루마가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미나미는 이 도시의 새로운 톱사가 될 그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라는 이제 하루마와 맞설 만큼 강해졌다고 믿었지만 미나미는 지금 하루마를 만나러 가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축하 파티를 열자고 했고 바비큐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아키라는 언짢아 했지만 대부분이 동의하며 파티를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후 아오이는 젠을 찾아가 내일 바비큐 파티장을 보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같이 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젠은 오라곤에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장보기는 핑계고 아오이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미나미도 와서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젠은 이제 자신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라곤은 그가 방금 두 사람 모두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으며 만약 두 여자가 그가 양다리를 걸친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날 바비큐 파티의 메인 요리가 될 거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젠은 아오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구석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미나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오이와는 과자를 사고 미나미와는 채소와 고기를 사기로 계획했습니다. 두 코너는 슈퍼마켓의 정반대편에 있어서 두 여자가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미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자세를 잡고 가장 신선한 고기들을 차지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쇼핑카트를 밀었습니다. 미나미가 고기를 사러 간 동안 그는 아오이에게 돌아갔지만 잠시 있자마자 미나미가 전화해서 쟤는 다시 달려갔고 오라곤에게 대신 짐을 들게 했습니다. 미나미는 채소타임 세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젠을 안으로 밀어넣어 직접 쟁탈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오이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젠에게 자신은 들를 곳이 있으니 짐을 다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미나미에게 갔고 그녀도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오라곤에게 돌아가자. 오라곤은 그가 방금 바비큐 재료가 될 뻔한 위기를 넘겼지만 나쁜 소식은 이 짐을 전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는 이후 그룹 전원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함께 건배했습니다. 모두들 제니 대신 고기를 구워줘서 기뻐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던 중 젠은 갑자기 기억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그 기억은 바로 이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젠은 갑자기 준을 찾아가 함께 시부야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렌과 함께 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미래 계획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렌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쓰러뜨렸던 톱사 전원을 초대했습니다. 이제서야 토비 소녀의 이름이 아카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룹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오는 수다스럽게 아키라를 귀찮게 했고 아카네는 미나미와 카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타키는 아오이에게 다리 아프지 않게 자기 위에 앉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 변태에게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주는 짝사랑이 실패로 돌아가자 구석에서 침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기차가 도착했고 그룹 전원은 길을 나섰습니다. 시부야에 도착하자 아오이는 전에 하루마가 입었던 교복을 조사해서 그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룹이 하루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제 그들에게 흥미가 없어졌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룹 바로 앞에서 사라져버렸고 모두 짝을 지어 그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짝은 이전에 기차역에 함께 왔던 대로 정해졌습니다. 아오이는 타키와 짝이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주는 젠과 단둘이 있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몽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미와 아카네는 함께 찾던 중 미나미가 달콤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소녀는 갑자기 하루마 팀의 한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미나미는 그녀를 막대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대사탕은 두 사람이 하루마를 방해하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배틀필드를 활성화하고 둘을 배틀로 끌어들였습니다. 미나미도 재빨리 손에 든 케이크를 해치우고 휴대폰을 꺼내 쌍둥이를 소환했습니다. 아카네도 싸우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돌이 지난 배틀 이후 은퇴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막대사탕은 자신의 정령 앨리스를 소환했습니다. 앨리스는 귀여운 두 마리 토끼를 보자마자 거대한 총을 꺼내 쌍둥이에게 난사했습니다. 쌍둥이는 총알을 피하려고 도망쳤지만 미나미는 그들을 다시 쏘아보내 반격하게 했습니다. 앨리스는 봉제 토끼 인형을 꺼내 공격을 막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애완동물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봉제 토끼를 들고 쌍둥이에게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봉제 토끼를 던졌고 토끼는 순식간에 총알을 발사해 자욱한 연기를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앨리스가 둘 중 한 명의 등 뒤에 나타나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하루마는 아키라와 젠 커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오이와 타키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타키는 여전히 둘이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해서 아오이는 이번 여정의 목적을 그에게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전에 하루마와 함께 있던 소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치노세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하루마를 만나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자 타키가 나서려 했습니다. 이치노세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방금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치노세는 갑자기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코피가 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말했습니다. 타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흥미를 느끼며 더 모욕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치노세는 그들이 하루마에게 가까이 가게 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미 쪽으로 돌아와서 앨리스가 총을 쏘려던 순간 다른 토끼가 달려들어 걷어찼습니다. 총을. 앨리스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 총을 잡았고 그 후 총을 들고 쌍둥이에게 달려들어 빠르게 둘을 밀어냈습니다. 롤리팝은 미나미를 비웃기 시작하며 계속 찾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쌍둥이를 다시 싸우게 했고 둘은 앨리스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총알을 막기 위해 4개의 벽을 세웠지만 둘은 지붕 위로 뛰어올라 아무런 방어도 없는 곳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공격을 받고 날아갔음에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붕 위로 올라갔고 미나미는 그녀가 필살기를 쓸 것을 알고 쌍둥이에게 필살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앨리스는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고 쌍둥이는 2개의 글러브를 발사했습니다. 앨리스는 한쪽을 격추시킨 다음 카드로 쌍둥이를 묶어 난사할 준비를 했지만 또 다른 글러브가 날아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미나미가 일부러 글러브 하나를 숨겨 앨리스의 경계를 늦춘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패배하여 사라졌고 결투장도 사라졌습니다. 미나미는 재빨리 롤리팝에게 정보를 묻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녀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치노세도 자신만의 결투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치노세는 자신의 전투 정령인 붉은 신사의 무녀 히미코를 소환했고 히미코의 무기는 거대한 골렘이었습니다. 아오이가 나폴레옹을 소환했고 타키도 로스를 부르려 했지만 나폴레옹은 그가 여기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타키가 계속 부르자 오늘 로스가 헤라의 생일 파티 준비로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골렘의 공격을 피하고 히미코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히미코가 방어를 위해 병사들을 더 불렀습니다. 나폴레옹도 병사들을 소환했고 이제 전투는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한편 아키라와 타이로는 하루마의 마지막 멤버인 카루와 마주쳤습니다. 카루는 친구들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으로 하루마가 그들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감히 친구들의 미소를 잃게 만드는 자는 누구든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루는 결투장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마수인 악마를 소환했습니다. 아키라는 전사를 소환했고 타이로는 자신의 정령인 로키를 소환했습니다. 둘 다 악마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여전히 우세했지만 히미코가 골렘에게 나폴레옹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비록 피하지는 못했지만 나폴레옹은 골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늘로 던져 대포로 쏘게 했습니다. 히미코는 나폴레옹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식신을 소환하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키라는 전사에게 정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로키가 뒤에서 달려들어 악마의 무기를 잡으려 했지만 악마는 로키의 몸을 꿰뚫는 한 발을 쏘았고 로키는 즉시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내리쳤습니다. 악마는 아키라의 전사와 싸우기 위해 또 다른 총을 꺼냈습니다. 전사는 접근하여 악마의 왼손에 있는 대포를 막았지만 악마는 권총을 들어 전사의 머리에 겨누고 발사했습니다. 전사가 쓰러지자 악마는 대포로 끝을 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카루는 이치노세 쪽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미코가 방금 공격에 전력을 다해 기진맥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과 그의 병사들이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수속성이라 히미코의 화속성을 상쇄할 수 있어 방금 공격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키라의 전사도 다시 일어나 싸웠습니다. 아키라는 하루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쓰러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사는 악마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돌진하자 카루는 악마의 두 번째 형태를 활성화하여 악마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악마는 전사를 날려버리고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악마는 여러 개의 총을 만들어 전사를 향해 겨누고 발사했지만 아키라도 특수 능력을 사용해 전사의 속도를 높여 모든 총알을 베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진하여 악마의 대폭발을 잘라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카루는 패배했습니다. 한편 아오이는 이치노세가 특수 능력을 발동하기 전에 나폴레옹을 전진시켜 히미코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합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젠과 주는 우연히 한 결투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루시퍼를 다시 만났습니다. 루시퍼는 렌과 잠시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결투장 안에 까마귀들을 용으로 변신시켜 렌을 노렸습니다. 결투장은 아키라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퍼진 것 같았습니다. 루시퍼는 그들이 자신의 몬스터 총 1000마리를 처치하면 맞이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몬스터들이 렌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대처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3명이 그를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정령이 전투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료마는 재빨리 몬스터 1마리를 처치했고 화면의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몬스터를 처치했지만 그들의 수는 여전히 너무 많아서 곧 그룹을 압도했습니다. 그룹이 구석에 몰렸을 때 갑자기 준의 검객이 구하러 왔습니다. 로키도 다른 4명과 함께 바로 나타났습니다. 타키는 미나미와 아오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조건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마지못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로스를 불렀고 로스는 그들이 꽤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헤라가 지금 취해서 그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카네의 아이돌도 돌아와 다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움 덕분에 몬스터 처치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루마도 젠을 만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기 얼마나 머물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젠은 그가 조건을 충족하면 돌아오라고 요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마는 관심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젠은 그들이 예전에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하루마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젠은 하루마가 자신의 어머니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만 하루마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갑자기 그의 몸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자는 하루마가 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그림자는 자신을 하루마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도록 부추겼습니다. 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마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룹은 여전히 몬스터를 처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겨우 150마리 정도밖에 처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마는 선동되어 여기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마는 루시퍼에게 출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몬스터들을 모두 하늘로 날려보냈고 그들은 유성우를 소환했습니다. 정령들은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유성을 파괴하려 했었지만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아키라의 전사가 돌진해 유성 일부를 처리했지만 거대한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정령이 쓰러져 사라졌고 아키라의 전사와 료마만 남았습니다. 전사도 아오이와 미나미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사라졌습니다. 료마만 남았지만 료마는 몬스터에게 팔을 물어뜯겨 이제 상황은 완전히 불리해졌습니다. 루시퍼는 그들이 왜 굴복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렌은 반드시 친구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료마는 갑자기 돌진해 렌을 밀치고 몬스터에게 맞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렌은 자신의 반지가 여전히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사조 한 마리가 날아와 료마를 부활시켰습니다. 료마는 더 강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는 하늘로 곧장 날아가 수많은 몬스터를 처치했습니다. 몬스터의 수가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줄었습니다. 료마가 가는 곳마다 몬스터가 죽었고 필요한 숫자는 곧 0으로 줄었습니다. 료마는 1000마리의 몬스터를 모두 처리했다고 선언했고 오라고는 이제 료마가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큰 화면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료마가 매우 흥미롭다며 그들과 즐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날아올라 전투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료마와 루시퍼는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료마는 순식간에 루시퍼에게 밀려났습니다. 료마는 몇 발 쐈지만 루시퍼의 방패가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녀는 반격하여 료마를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료마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손에 힘을 모아 루시퍼의 갑옷에 몇 발 쏘았습니다. 비록 방패가 막았지만 총알들은 루시퍼의 등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녀는 등 쪽의 갑옷을 많이 보강하지 않아서 방패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에너지 빔을 발사했습니다. 료마는 재빨리 그 공격을 베어내고 돌진하여 루시퍼에게 화룡을 날려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루마는 루시퍼에게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날아올라 배 한 척을 통째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료마에게 배를 던졌습니다. 그는 배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지만 배를 파괴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료마는 배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일어서자 루시퍼는 짜증이 나서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녀가 료마에게 광선을 쏘자 그는 검을 뽑아 베어냈습니다. 그가 접근하자 루시퍼에게 걷어차여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료마가 반격으로 쏜 총알도 피했습니다. 둘 다 공중전이 계속되는 동안 렌은 하루마에게 모두가 널 다시 만나기 위해 강해지려 노력했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하루마를 데려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루마도 과거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는 듯했고 루시퍼는 하루마가 멈춘 걸 느끼고
그녀도 멈췄다. 하루마가 기억을 떠올리려 하자 검은 그림자가 그를 더 깊이 끌어당기며 렌과 다른 애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주입했다. 그 후 하루마는 분노하며 계속 싸우고 싶어 했다. 렌과 하루마는 필살기를 발동할 준비를 마쳤고 둘 다 기술을 시전했다. 루마는 여러 마리의 화룡을 만들어 공격했고 루시퍼는 유령들을 소환했는데 그 중에는 거대한 유령도 있었다. 두 공격은 충돌하며 큰 폭발을 일으켰다. 루마는 루시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 또한 갑자기 추락하며 더는 날 수 없게 됐다. 그때 하루마는 격렬한 두통을 느꼈고 렌이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그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 하루마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했다. 유령은 하루마에게 계속 렌을 쓰러뜨리라고 했고 렌은 바로 저 유령이 오랫동안 하루마를 조종했다는 걸 깨달았다. 류마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루시퍼가 공격을 막고 검을 부러뜨렸다. 그녀는 류마를 날려버리고는 수많은 광탄을 쐈다. 유령은 하루마에게 렌을 없애라고 했지만 렌은 계속해서 하루마를 깨우려 자신들은 친구라고 외쳤지만 엄마 행세를 하는 유령의 설득력이 더 강했다. 그 후 유령은 땅을 갈라 렌과 하루마를 갈라놓았다. 류마도 다시 일어나 계속 싸웠고 총을 들어 루시퍼를 쐈지만 그녀가 막아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두 발을 더 빗나가게 쏴. 루시퍼 등 뒤에 있는 부러진 검을 조준했다. 총알은 튕겨나와 루시퍼의 몸을 꿰뚫었고 그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마는 이 기회를 틈타 달려가 끝을 내려 했지만 루시퍼도 반격했고 결국 둘은 서로의 목에 최후의 일격을 겨눴다. 루시퍼는 힘이 다했고 류마의 총알도 떨어져 둘은 무승부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 후 친구들이 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하루마는 렌이 꽤 괜찮은 녀석이라고 인정했다. 하루마는 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점차 떠올리기 시작했다. 렌은 하루마가 뭔가를 기억해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유령이 또다시 하루마의 정신을 조종했다. 유령은 그에게 적을 섬멸하고 사라지게 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하루마를 설득하려 하자 그에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유령은 더는 기회를 주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유령은 이 일대 전체를 꽃밭으로 바꿔버렸다.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 렌이 참 귀찮은 녀석이라고 했다. 유령은 주변 일대를 날려버렸고 렌의 친구들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을 전쟁의 신몰이라고 소개했고 렌이 왜 하루마를 조종하냐고 묻자 그녀는 아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자신 같은 전쟁의 신은 단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걸 즐길 뿐이라고 했다. 둠은 분노의 전쟁신 너바나는 타락의 전쟁신 자신은 집착의 전쟁신이라고 했다. 인간은 집착에 사로잡히면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렌이 또다시 자신을 방해할 거란 걸 알았고 오라곤의 과거에 대해서도 뭔가를 아는 듯했다. 그녀는 둘의 방해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하루마를 꽃 위에 가뒀다. 그 후레는 료마를 소환했다. 불 속성인 그가 나무 속성인 모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리의 덩굴을 베며 전진했고 그녀의 팔에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모리가 가스를 뿜어내자 렌은 갑자기 자신이 동아리에서 새 친구와 함께 있는 환각을 보게 됐다. 다른 사람들도 나타나 그를 비웃자 그는 자신이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다. 로마와 오라곤 이렌을 깨우려 했지만 환각에 빠진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후 오라곤 역시 환각에 빠져 류마 혼자 남게 됐다. 류마가 렌을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모리는 류마가 너무 거슬려서 렌을 조종해 앱을 삭제하게 했다. 류마가 필사적으로 렌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저항하려 해도 환각 속 사람들이 계속 손을 잡고 강요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오라곤이 정신을 차렸다. 녀석은 렌의 환각 속으로 뛰어들어 배를 들이받았다. 오라곤 덕분에 렌은 정신을 차렸고 저 연기가 환각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다. 별다른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 후 료마는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고 덩굴들이 이전보다 단단해진 것을 깨달았다. 덩굴은 료마를 붙잡았고 바로 그때 이치노세 치토세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길 확률이
극히 낮더라도 어떻게든 하루마를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앨리스도 나타나 료마의 입에 무언가를 넣어줬다. 그때 하루마 팀의 나머지 멤버들이 나타났고 롤리팝은 방금 료마의 입에 넣은 것이 회복약이라고 알려줬다. 카리는 자신들의 리더를 되찾고 싶어 했다. 모두 함께 덩굴무리를 공격했고 앨리스는 마침내 하루마를 구해냈지만 바로 그 순간 모리가 몬스터들의 다크 버전을 소환했다. 싸워보니 다크 버전이 원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다. 료마는 나가떨어졌고 앨리스와 히미코 역시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하루마는 다시 빼앗겼고 렌은 동료들이 그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도 하루마가 아무 반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리는 하루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하루마를 되찾고 싶어 했다. 그들의 말이 마침내 하루마에게 닿아 그가 깨어날 징조를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 4마리의 몬스터가 모두 쓰러졌다. 하루마와 렌의 일행도 모두 붙잡혔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루마가 다시 루시퍼를 소환했다. 정신을 되찾은 하루마는 더는 모리에게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를 쓰러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하루마를 불렀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다. 루시퍼는 거대한 유령을 소환해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가 유령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료마가 로켓처럼 돌진했다. 모리는 덩굴로 막으려 했지만 그는 덩굴을 뚫고 지나가 루시퍼가 마무리하게 했다. 루시퍼는 일격을 날려 모리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 후 아오이 일행도렌 하루마와 합류하러 달려왔다. 하루마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는 그가 킹이며 하루마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다. 킹은 그들이 모리를 쓰러뜨렸을지 몰라도 자신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 현실로 돌아온 후 하루마는 자신의 기억도 희미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친구였다는 건 인정했다. 아키라는 예전에 그들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기에 예외였다. 하루마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몬스터들은 모두 이 세계로 게이트를 통해 소환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몬스터들은 항상 아레나에 소환되는데 그곳을 모두 가상세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몬스터들은 실존하며 게이트 저편은 바로 몬스터의 세계였다. 그리고 킹이 바로 그 게이트를 연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한 몬스터를 찾기 위해 게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이 게임을 퍼뜨렸고 누군가 그 몬스터를 찾으면 빼앗으려 했다. 그가 찾는 몬스터는 하루마의 어머니를 혼수 상태에서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몬스터였다. 그녀는 뇌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깨어나지 못하자 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구하려 했다. 그리고 게이트가 열렸을 때 모리가 나타나 두 사람을 조종했다. 그녀는 렌 때문에 그의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모함했다. 그는 자기 엄마가 왜 혼수 상태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킹이 아직 모리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모든 몬스터를 이 세계로 소환하기 위해 역대 가장 거대한 몬스터 게이트를 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오라고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몬스터 세계가 인간 세계를 완전히 집어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렌 일행은 킹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렌과 아오이는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자고 생각했지만 아키라는 내키지 않는다며 잠시 다른 곳에 들르고 싶다고 했다. 오라고는 그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줄 알고 오라곤을 길에 던져버렸다. 아키라는 해결할 일이 좀 있다고 했고 모두들 그가 하루마를 찾아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걸 알았다. 하루마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우연히 아키라를 만났다. 하루마가 먼저 사과했지만 아키라는 그때 모리에게 조종당했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루마는 더는 아키라와 같은 팀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쉬워했다. 엄마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루마는 변한 게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아키라도 많이 변했다고 느꼈다. 예전의 아키라라면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몬스터를 희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아니었다. 그만큼 아키라가 렌을 믿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바로 그때 하루마는 이상한 징후를 보고 킹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걸 알아챘다. 두 사람은 킹이 시부야에서 연구하던 게이트로 달려갔다. 그가 또다시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소환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루마는 킹이 이전의 도시에 돌아가 그곳의 연구시설에서 더 강력한 몬스터를 소환했을 거라 의심한다. 하루마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키라는 모두를 도와 킹을 추적하고 막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하루마의 그룹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그들은 하루마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과 이치노세는 하루마가 쟤네 그룹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길 원한다고 믿는다. 하루마 đang lo lắng cho những người kia và Ichin tin là Haruma muốn họ đến hỗ trợ cho nhóm của Zen trong lúc đó Zen 오라고는 그에게 뭘 멍하니 보고 있냐고 묻고 바로 그 뒤 두 소녀도 도착하지만 계단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모두가 동아리방에 모였고 아키라는 모두에게 킹이 방금 또 다른 강력한 몬스터를 소환했다고 알려준다. Đã họp lại ở phòng câu lạc bộ và Akira đã cho cả nhóm biết là King vừa mới triệu hồi thêm một quái thú mạnh khác và quái. 그래서 더 성장하기 전에 하지만 그는 오라곤을 꺼내 그 거품을 전부 먹게 했다. 그 후 아키라는 모두가 흩어져서 그 몬스터를 찾길 원했다. 킹의 연구시설과 함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타요가 나타났다. 사실 그의 그룹 전체가 있었다. 미나미는 이 동아리와 학생의 실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다고 알리고 하는 자신의 아이돌이 곧 컴백한다고 말한다. 다시 컴백하자오라고는 응원봉을 꺼내 응원 연습을 했다. 타오와 타키도 참여했고 그 다음엔 젠과 아오이도 참여했다. 이때 아오이도 아키라에게 하루마와 이야기한 후 괜찮아졌는지 물었다. 그는 꽤 괜찮다고 인정했고 그 후 다시 거품 더미에 맞았다. 머리 위로 떨어진 찻잔 거품의 그 후 아오이는 하루마의 그룹도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오후 카루는 열성 팬클럽에 가입했다. 한편 이치노세는 미나미의 차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은 킹이 풀어준 몬스터가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해 논의했다. Còn Ichinose thì bắt đầu thấy thích trà của Minami họ, sau đó đã bàn bạc về nơi mà con quái thú của King thả ra có thể ở. 이치노세는 이 학교가 적합한 장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축구팀이 경기를 하다가 우연히 공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가지러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킹이 소환한 몬스터가 정말로 여기에 있었다. 쟤네 그룹은 이때 흩어지기로 결정했다. 너무 늦기 전에 몬스터가 강해지는 것을 막고 찾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곧 붐비는 축제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몬스터가 힘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 후 모두가 그날의 몬스터를 추적할 계획을 세웠다. Lúc và khả năng cao con quái thú sẽ đến đó để tìm kiếm sức mạnh. tất cả sau đó đã cùng lên kế hoạch để truy lùng vào ngày. 이치노세는 계산을 통해 몬스터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찾던 몬스터는 이미 축제에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인물과 함께 있었다. 이때아는 자신의 아이돌에게 무대에 올라 공연하라고 격려했다. 타오와 미나미는 놀러가 버려서 아키라는 약간 짜증이 났다. 쟤는 그에게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몸에 힘을 빼라고 조언했다. 이때 카루와 타키는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 근육을 자랑했다. 한편 롤리팝은 준에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 대해 지적받았다. 그 후 두 소녀는 누구의 의견이 이길지 확인하기 위해 정령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준의 킴캅과 앨리스가 돌진했다. 싸우다가 근처에서 악기와 로스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Đánh thì phát hiện cả ác quỷ và rớt cũng đánh nhau. Gần đó một cuộc hỗn chiến xảy ra và tất cả người xem lúc này đều chỉ tập trung quan tâm đến idol của Akanzen. đã đến gặp Ichinose và tặng cô hình dán biểu tượng của hội chợ lần này cậu muốn. 공연이 막 끝났을 때 이치노세는 갑자기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돌아갈 때 모두가 이치노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카루는 이치노세가 혼자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동아리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이치노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하루마도 이치노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찾아왔다. 그는 쟤네 그룹에 누가 무언가 아는지 물었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이치노세에게서 가진 것은 그녀의 휴대폰뿐이었다. 그 후 모두가 이치노세를 찾으러 나섰다. 그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불이 계속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치노세와 다시 만났지만 그녀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후 3마리의 몬스터가 날아와 그들을 공격했고 모두는 도망쳐야 했다.
그들은 누가 배틀 아레나를 활성화했는지 몰랐지만 họ ba con quái thú sau đó đã bay ra để tấn công họ buộc cả nhóm phải bỏ chạy. Họ không biết có ai đã kích hoạt sàn đấu hay chưa. Nhưng nhìn qua là có thể thấy. Đây vẫn là thế giới thực Haruma, nghi ngờ Ichinose cũng đã bị tẩy não giống như 그 둘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내내 그룹은 체육관으로 잠시 피신했다. Minami an toàn cả hai, sau đó lao ra khỏi cửa sổ và không rõ sống chết, còn nhóm của Ren thì đã trốn tạm vào nhà thể chất. 모든 몬스터들이 그 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하루마가 보자마자 렌의 그룹은 이미 정령을 소환하여 싸우고 있었다. 렌은 미나미에게 그 소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미나미가 그 소녀를 나뭇가지 뒤로 데려가자마자 그녀는 몇 가지 đã nhờ Minami hãy trông chừng cô gái kia giúp cậu. Nhưng Minami vừa đưa cô gái kia ra sau cành cây thì cô ta đã nói vài thứ. 그녀는 자신을 쿠시나라고 소개하며 제니 자신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폴레옹이 공격을 막아내고 쿠시나가 목 속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bản thân là Kushina và Zen sẽ phải trở thành vật hiến tế của cô ta. Napoleon đã đỡ đòn và nhận ra Kushina là hệ mộc nên Zen đã bảo Ryoma lao đến tấn công bằng hệ lửa khắc chế. nhưng chưa kịp xông lên thì anh đã bị một con quái đâm trúng. 기술을 시전 중인 쿠시나의 앞으로 순간이동되었다. 단 한 방에 나폴레옹은 패배했다. 그 의료마는 계속해서 돌진하여 싸웠다. 하지만 그는 쿠시나가 만든 공간 포털에 빠져 이치노세 바로 앞에 나타났다. 그는 두 마리의 몬스터에게 붙잡혔고 nhưng anh lại rơi vào cổng không gian của Kushina tạo ra và xuất hiện ngay trước mặt Ichinose. anh bị hai con quái. 하지만 앨리스는 계속해서 포털에 부딪혔고 아오이는 앨리스에게 포털이 나타나면 쏘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포털들은 앨리스의 총알까지 몬스터들에게로 유도했다. 틈이 생기자 앨리스는 재빨리 달려가. những cánh cổng cũng dẫn cả đạn của Alice về cho lũ quái. khi đã có khoảng trống thì Alice nhanh chóng chạy đến 앨리스 쪽으로 유인했다. 그 후 썬더 워리어는 쿠시나에게 돌진하여 싸우며 료마가 그녀를 날려버릴 일격을 가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는 안전한 위치로 순간이동했고 많은 덩굴을 만들어 나무와 돌을 잡아 앨리스와 료마에게 던졌다. 썬더 워리어는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았다. 그 후 쿠시나는 앨리스와 료마를 붙잡아 둘을 자신의 광역 기술에 몰아넣었다. 기술이 끝난 후 그룹의 모든 정령이 쓰러졌다. 이때 하루마는 도착했고 그는 이치노세가 배틀갓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Thức diện rộng của cô ta. Sau khi chiêu thức kết thúc thì toàn bộ tinh linh trong nhóm đều đã gục ngã Haruma lúc này. 그의 어둠 속성 반지가 히미코의 불속성과 상극이었지만 히미코는 그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로 선택했다. 그 후 히미코는 골렘을 소환하여 몬스터들을 막고 거대한 불덩이를 떨어뜨려 완전히 소탕했다. 쿠시나만 남았고 료마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진하여 공격하고 그녀를 완전히 물리쳤다. ra để giữ đám quái lại. Và rồi thả xuống một quả cầu lửa khổng lồ dễ diệt hoàn toàn chúng. Chỉ còn mỗi Kushina thì Ryoma và những người khác đã cùng lao lên tấn công và đánh bại hoàn toàn cô ta, trả lại tự do cho Ichinko. Sau đó thấy bản thân ở trong vòng tay của Haruma thì cũng khá bỡ ngỡ và chưa hiểu chuyện gì xảy ra. Nhưng trong cùng lúc đó 킹 đã thành. 그날 수업 중에 이치노세가 젠에게 전화해서 킹의 비밀구역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가 쇼핑몰로 갔고 이치노세는 쿠시나를 따라갈 때 비밀 지하로 가는 암호를 봤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암호를 본 후 잡혔지만 그 덕분에 이제 그들은 킹이 숨어있는 곳까지 직접 갈 수 있게 되었다. Theo Kushina, tuy sau khi nhìn thấy được mật mã thang máy thì cô cũng bị bắt, nhưng nhờ nó mà giờ họ có thể đến tận nơi mà King trú ẩn cả nhóm. Sau đó thấy nơi này như một nhà máy khổng lồ và họ không biết King làm gì ở nơi này kẹo mút. 하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너무 부끄러워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 모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모두가 nhưng bản thân cô vẫn quá ngại mà không dám tiến xa hơn cả nhóm. Sau đó đã đi thang máy xuống dưới và họ đều có cảm giác quen thuộc với nơi này. Lúc tiến xuống, nơi sâu nhất cả nhóm đã thấy được cánh cổng mà King đã tạo nên Haruma sau. 하루마는 몬스터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것은 단지 기억이라는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몬스터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을 바알이라고 소개하며 단지 킹을 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절망에 빠진 자의 감정이라는 고통에서 이제 킹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하루마는 그것에게 아버지의 기억을 돌려달라고 원했다. 그는 루시퍼를 소환하여 싸웠지만 바알은 천장을 겨냥해 지상으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날아갔다. 모두는 그가 도시 전체를 파괴할까봐 걱정했다.
그 후 모두는 제네 그룹과 하루마의 그룹 두 팀으로 나뉘어야 했다. 한쪽은 킹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다른 한쪽은 바알을 막으러 갔다. 이때 바알은 도시의 한 지역에 착륙했다. 그 후 거대한 탑을 만들고 기계 벌레떼를 풀어놓았다. 이 벌레떼는 사람들의 기억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Trong thành phố nó, sau đó tạo nên một ngọn tháp khổng lồ. Và rồi thả ra một đám bọ máy. đám bọ này đã đi hút ký ức của. 렌 일행 주변 사람들은 바벨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 탑 전체가 스스로 그의 위치를 드러냈다. 그 후 일행은 기계벌레들이 사람들을 붙잡아 무언가를 흡수하는 것을 발견했고 토오루가 지나갈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일행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래서 그가 기억을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바벨이 노리는 것은 인간의 기억인 듯했다. 그 후레는 집으로 달려갔지만 엄마와 여동생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단 침입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결국 그는 사과하며 떠나야 했다. 탑 앞에 모였다. 바벨은 이미 탑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 그리고 렌 일행은 하루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벨은 하루마가 영원한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억을 하루마가 살기 위해 필요한 기억을 빼앗아간 것이다. 머지않아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게 될 것이었다. 바벨은 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렌을 직접 해치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로 한 것이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겨주려는 속셈이었다. 그 후 일행은 몬스터들을 돌격시켜 싸우게 하고 하루마 팀은 그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새 몬스터가 바벨의 머리 근처로 갔지만 그의 입김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나미가 자신의 새로운 몬스터를 소환했다. 이 몬스터는 천사였고 그녀는 주사기를 타고 바벨 주위를 맴돌며 그의 촉수들이 서로 얽히게 유도했다. 그 후 그녀는 돌진해 그의 입에 주사기를 꽂고 폭파시켰지만 바벨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일행은 기계벌레 떼에게 포위당했는데 갑자기 토우야 팀이 구하러 와주었다. 하지만 그의 팀원들은 모두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이었다. 지금은 낸 일행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오이는 힘을 합치면 모두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3명의 투신을 물리쳐오지 않았는가. 렌은 모두와 함께 빼앗긴 모든 기억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어쩌면 바벨이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바벨은 벌레 같은 녀석들에게 승산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네 몬스터가 모두 달려들려 했지만 바벨이 포효하며 모두를 밀쳐냈다. 그는 렌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 했지만 렌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몬스터들이 다시 함께 돌격했고 하루마 팀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하루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투에 가담하자마자 바벨은 하루마의 몸을 노렸다. 그래서 킨이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지만 번개의 워리어 나이트가 도우러 왔다. 그때 지난번 쿠시나와 함께 있던 투신이 전투를 관찰하다가 갑자기 오라곤을 발견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 바로 오라곤이라며 바벨에게 오라곤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렌은 오라곤을 깨워 모든 몬스터가 바벨에게 집중 공격을 퍼붓는 광경을 보게 했다. 하지만 그는 손짓 한 번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들은 기계벌레 떼가 오라곤을 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캔디가 오라곤을 미나미에게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렌 쪽으로 바로 차버렸다. 렌은 오라곤을 데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하루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오라곤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렌은 오라곤이 혼자 달릴 수 없기에 함께 가기로 했다. 둘은 그 후 곧장 바벨에게 다가갔고 아키라도 렌을 따랐다. 렌은 자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준 오라곤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오라곤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렇게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바벨은 기계벌레들을 끌어모아 다음 공격의 위력을 높였다. 그는 강력한 에너지 빔을 내뿜었고 오라곤은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 했다. 그 후 오라곤은 공격을 맞고 부상을 입었고
바벨은 오라곤이 곧 렌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 후 렌은 갑자기 오라곤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오라곤은 예전에 둘이 매우 친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렌은 이 위기를 넘기면 미나미 가게에서 팝콘을 실컷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둘은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라곤은 둘이 만난 것 자체가 운명이라고 믿었다. 둘은 예전에 서로 알았지만 함께 기억을 잃었고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 후 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다. 그 후 빗기둥을 뿜어냈고 바벨은 오라곤의 각성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공격했다 하지만 오라곤은 기억을 되찾고 다시 용의 모습으로 돌아와 일격으로 바벨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직후 오라곤의 기억에 다시 문제가 생겨 오라곤은 다시 약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 후 마지막 투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빛의 투신 카르마라고 소개했고 바벨은 그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그 후 일행을 자신의 영역인 기억의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모두의 기억을 빼앗아간 것은 바로 그였고 일행은 그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일행이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한 카르마는 변신해서 오라곤의 머리에 총을 쐈다. 오라곤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남은 것은 저 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격분한 렌은 류마를 소환해 싸웠지만 카르마는 둠으로 변신해 류마를 밀쳐냈다. 나폴레옹이 돌격하자 그는 또 모리로 변했다. 간호 천사가 날아오르자 이번엔 니르바나로 변했다. 아키라는 그가 한 번에 한 명으로만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카르마가 변신하는 투신에 맞춰 공격할 사람을 나누기로 했다. 번개의 워리어 나이트가 돌격하자 카르마는 모리로 변했다. 류마가 재빨리 교대에서 공격했지만 카르마는 피하면서 니르바나로 변했고 그래서 다시 나폴레옹이 교대로 공격했지만 카르마는 어떻게든 피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류마가 석화되고 있었다. 카르마는 자신의 능력이 인과율이라고 했다. 움직일수록 느려지고 데미지를 줄수록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 일행을 향해 총알을 난사했다. 그 후 그는 모리 형태로 변해 덩굴로 모두를 공격했다. 나폴레옹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다시 니르바나로 변해 간호천사를 쓰러뜨렸고 다음은 둠으로 변해 류마를 날려버렸다. 그 후 아키라는 번개의 워리어 나이트를 보내 저 돌을 공격하게 했지만 카르마가 눈치채고 막아섰다. 그는 워리어 나이트의 파란 쪽을 부러뜨려 흡수하고 그의 스트라이크 샷을 복사했다. 워리어 나이트는 금세 쓰러져 사라졌지만 아오이가 킨의 스마트폰을 아키라에게 건넸다. 킨이 필요할 때 쓰라며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다. 아키라는 킨의 몬스터를 사용하기로 했고 소환된 몬스터는 심판의 천사 우리엘이었다. 우리엘은 그 후 날아올라져 돌을 공격했지만 우리엘은 금세 석화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돌을 깨고 빠져나온 뒤 돌을 산산조각 냈다. 그 대가로 아키라의 반지가 부서졌다. 그는 인과율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껏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나폴레옹과 간호천사도 돌아왔다. 그 후에는 류마를 날려보내 우리엘과 다른들과 합체시켰다. 카르마는 전력을 다해 맞섰지만 주인공 팀의 합체 파워가 그렇게 강력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 후 류마의 검이 떨어졌고 그들은 네 몬스터 모두 카르마와 함께 희생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왔다. 그는 처음부터 승패는 관심 없었고 오직 그들의 기억만을 원했다고 했다. 그는 그 후 다른 세 사람의 기억을 흡수하고 렌을 홀로 남겨두었다. 그때 렌이 파이어 울프를 부르려 하자 그의 손에 총을 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카르마는 렌에게 계속 총을 쏘아 목숨을 걸고 스마트폰으로 달려가게 했다. 렌은 소환할 몬스터의 이름을 입력하려 했지만 또 한 발을 맞았다. 그는 카르마에게 총을 맞아 쓰러지기 전에 소환 명령을 끝내려 했다. 완전히 쓰러졌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렌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렌은 오라곤을 소환했다. 다른 동료들도 정신을 차리고 렌에게 합류했다. 오라곤이 말하길 그 돌이 파괴되면서 그의 기억에 도서관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다. 그 덕분에 기억이 모두에게 돌아온 것이다. 카르마는 오라곤과 렌이 쓰러지지 않자 격분했다.
그는 그 후 그들의 기억은 내버려 두고 세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폭 절차를 활성화했다. 에너지를 충분히 모으면 폭발은 엄청날 것이었다. 오라고는 렌에게 자신을 날려달라고 했고 하루마도 돕기 위해 왔다. 그 후 오라곤은 날아올라 카르마의 폭발에 접촉했다. 그는 오라곤이 폭발에 닿았는데도 왜 파괴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오라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했다. 다른 동료들도 힘을 보태주어 오라고 이 카르마의 몸을 꿰뚫을 만큼 강해진 것이다. 카르마는 소멸했고 그의 몸에 남아있던 기억들도 주인에게 돌아갔다. 모두가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순간 오라곤은 아쉽게도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고 몬스터 월드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오라곤은 렌에게 자신의 수첩을 기념으로 간직하라고 하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얼마 후 하루마의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바벨에게 기억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기억해냈지만 렌과 친구들이 찾던 깊은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렌은 오라곤 하루마와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도시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레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라곤을.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